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한의학 관점에서 볼 때의 폐장, 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폐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고 병을 치료한다. 이런 뜻입니다. 폐를 하늘에서는 조로 봅니다. 조한장기예요. 땅에서는 금으로 봅니다. 쇠금자죠. 오색에서는 흰색입니다. 말하자면 피부가 하얀 사람이 환자가 왔다. 그러면 폐에 관련된 병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오규에서는 코에 해당됩니다. 코가 크냐, 코가 작으냐. 또 콧구멍이 크냐, 콧구멍이 작으냐. 콧구멍이 큰 사람이 기침을 많이 할까요? 작은 사람이 기침을 많이 할까요? 큰 사람이 많이 합니다. 잘 아시네요. 큰 사람이 기침을 잘해요. 이 콧구멍은 폐에 구멍도 되지만 방광의 구멍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볼 때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은 방광에 이상이 있어서 오줌소태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폐를 보고 어떤 때는 방광으로 보느냐. 그래서 한의학에는 폐방광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제가 한의학 관점에서 본 폐장 이랬잖아요. 한의학에서는 폐와 방광을 같이 봐요. 이마를 예를 들면 이마에 주름이 많다. 폐가 나쁜 거예요. 호흡기와 연관돼서 병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마가 넓다. 방광이 약한 거예요. 폐의 방광이에요. 그래서 폐와 방광은 연관돼서 병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한의학 관점에서 폐장은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여러 가지 병들이 올 때 폐와 관련된 병들은 기침뿐만 아니라 숨찬 천식뿐만 아니라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치료할 때 이러한 관점이 있어야 이런 관점에서 치료해야 그 병이 치료가 됩니다. 오변에서는 기침입니다.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입과 눈은 움직여요. 코와 귀는 안 움직여요. 말하자면 요거는 동하고 요거는 정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규에서는 코, 오변에서는 기침. 10년 동안 기침을 했는 사람이 왔어요. 10년 동안을 기침했는데 안 나. 근데 탁 들었는데 보니까 코가 크면서 코가 벌렁벌렁해. 저는 기침 때문에 왔다고 그러니까 코를 먼저 본 거예요. 기침 때문에 왔다 그러면 또 이마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침 때문에 왔다면 어깨를 또 봐야 돼요. 어깨가 폐의 분야예요.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부가 하얗냐? 검냐? 흰색이라고 그랬어요. 흰색은 폐기가 허한 거예요. 그럼 폐기가 허하기 때문에 기침이 와서 그걸 고쳐주면 돼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왔다. 폐기가 허해서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같은 폐래도 보는 관점이
아주 여러 가지. 우미에서는 매운맛이에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내가 입에서 매운맛이 난대. 단 것을 먹어도 맵게 느껴진대. 또 어떤 사람은 매운 맛만 먹으면 기침을 해. 매운 맛만 먹으면 기침을 해. 또 이유 없이 내가 입에서 매운맛이 난대. 근데 그 사람이 왜 왔냐면 허리 다리가 아파서 왔어요. 허리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매운맛이 난다고 그러길래 폐정격이라는 침을 놨더니 허리 다리 아픈 게 없어졌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본 폐장입니다. 오지에서는 걱정이에요. 살결이 하얀 사람이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마에 주름 많은 사람, 콧구멍이 큰 사람, 코가 큰 사람, 목이 짧고 어깨가 넓적한 사람, 걱정, 근심이 많아요. 괜히 걱정하고 괜히 우울해해요. 또 냄새에서 비린내나. 뭐든지 갖다 물도 마시다 비린내가 난다고 그래. 내가 맡아보니까 전혀 아닌데. 그거는 폐가 나쁜 사람. 이런 맛 가지고선도 진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이구나. 또는 후천적으로 섭생을 잘못해서 호흡기, 폐가 약해졌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복숭아 있죠. 해당 과일이 복숭아인데요. 복숭아만 먹으면 알레르기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고쳐요? 이럴 때 바로 폐를 좋게 해주는 침을 놓거나 한약을 쓰면 복숭아 알레르기가 없어집니다. 알레르기라는 건 뭐냐? 원인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복숭아만 먹으면 알레르기 생긴 사람은 바로 폐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폐상증이라는 게 있어요. 상이라는 게 뭐냐? 상한 거예요. 우리가 생선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못 쓰잖아요. 폐가 상하면 어떻게 해요? 폐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폐가 못 쓰게 돼봐요. 아주 곤란해요. 몸이 찬데, 몸이 찬 사람인데 찬 것을 마시면 폐가 상해요. 너무 덥다고 그냥 찬 것을 벌컥 들이키면 안 돼요. 특히 새벽에 찬물 먹는 사람들,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온의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쌀미음을 끓여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쌀미음이에요. 쌀미음을 연하게 끓여서 잡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심폐기능, 엔진이 좋아지고요. 위장도 편안해지고요. 하루 종일 상쾌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보호하는 힘이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침에 찬물 드시지 말고, 특히 피부가 하얀 사람이라면 찬물 드지 말고 쌀 미음을 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찬 것을 마시면 폐가 상해버려요. 폐가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식, 기침, 어깨 아픔, 허리 다리 아픔 다 나타나요. 마음이 우울하고 맨날 울라고 그러고 울적하고 다 그런 거예요. 조금만 모이면 재채기 하고 조금만 모이면 땀 많이 비오도 틀리고. 폐가 상한 자가 너무 피로하게 하면 기침을 하고 피를 뱉어요. 배란간에 피가 토해서 가보니까 검사상에 아무것도 안 나온대. 몇 개월 있다 또 와서 검사해래요. 검사하면 뭐해? 폐 상한 자가 피로해서 나타나는 건데 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열이 상초에 있으면 기침하면 폐위라는 건 폐가 위축되는 거예요. 폐는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금.
금이라고 그랬는데 폐는 금이라고 그랬는데 금이라는 건 뭐 쇠예요. 쇠에 열을 가해봐요. 우그러들잖아요. 그거 폐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폐가 위축돼 보세요. 들어놓지도 앉지도 못하고 숨차고 막 난리가 나요. 특히요,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잖아요. 특히 살결이 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오늘 폐에 관련되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그런 사람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폐 병증, 피부의 통증, 피부가 아리듯 칼로 베는 듯 따끔따끔 통증이 와요. 열이 확 났다 식었다 그래요. 으쓱 추웠다가 열이 났다 그래요. 상기, 열이 확 오르면서 숨이 차고 땀이 막 나요. 또 폐병증, 어깨와 등이 아파요. 어깨와 등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폐가 나빠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꽁무니뼈, 허벅지, 무릎, 넓적다리, 장단지, 정강이, 발이 아픈 거.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랬죠. 허리 디스크라고 그랬죠. 근데 호흡기에서 오는 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살결이 하얗고 어깨가 두툼하고 코가 크고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콧구멍이 크고 이런 사람들, 이마에 주름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허리 다리가 아파도 폐와 연관되는 거예요. 화하면 기운이 없고 호흡을 이어가기 어렵고 귀가 먹어서 배란 가네. 그런데 보니까 살결이 하얘. 아, 이거는 폐와 관련된 거예요. 목구멍이 말라. 폐가 약한 사람. 내외증. 배꼽의 오른쪽에 동기가 있으면 이거는 폐와 관련된 병들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기라는 건 뭐냐? 배꼽 오른쪽에 배꼽에 약간 오른쪽. 배꼽이 있으면 오른쪽에 폐이고 왼쪽은 간이에요. 얼굴이 희고 재채기를 자주 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울고 싶어하고. 고대 외증은 그렇습니다. 폐병의 허실. 폐가 허하면 숨이 잘 통하지 않고 기운이 없고, 폐가 실하면 숨이 차고 가슴이 그득하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숨을 쉽니다. 폐병이 어느 때 심해지느냐? 바로 여름에 폐병 환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겨울에 낫는다. 한낮에 심해진다. 폐에 도움이 되는 인삼차, 오미자, 호두, 우유, 복숭아, 달걀, 흰자위가 폐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음식이자 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는 폐는 다른 의학에서 보는 폐와 많이 다르다. 그래서 한의학 관점에서는 생긴 대로 병연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 나타나는 증상, 성정, 피부의 색깔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이게 과연 폐와 연관된 병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